오늘은 그 직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직업 연봉 순위 1위에서 5위까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위, 제일 5위는 항공기 조종사가 차지를 했고요. 항공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9,183만 원, 평균 9,183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들은 제일 처음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파일럿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일럿이 돼서 뭐 각종 큰 대형 항공사로 이렇게 입사를 해서 항공기 조정을 하면서 파일럿으로 점점 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들의 연봉이 이 정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백 그 이상 뭐 300에서 뭐 큰 게는 보잉 뭐 747이나 이런 기종들을 타게 되면 거의 뭐 300에서 400 정도 육박하는 그 승객들을 태우고 또한 아래 그 발크칸이나 아래쪽은 거의 화물들을 싣게 되잖아요. 실제 화물들의 뭐 생동물도 같이 싣고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데미지나 리스크를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 항공기 조종사가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운송을 한다는 것이 그럴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가 5위로 직업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 5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네 번째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전공 일본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공 일본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의료 쪽하고 좀 접목이 돼서 의료 관광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때는 전혀 있었던 직업이 아니었던 뭐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과정을 수료를 할 정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지금 뭐 가장 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형을 받으러 오는 뭐 태국, 중국, 뭐 일본, 인도 요 세 나라 그 의료 관광 수요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관광까지 한 패키지가 되는 의료 관광 그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마케팅 쪽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둬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보니까 성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 그 의사들의 연봉이 껑충 뛰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저희 예를 들어서 한남동이나 아니면 압구정, 논현, 강남 거리만 보더라도 기업형 성형외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땡땡 성형외과 그리고 또 뭐 무슨 성형외과 고개만 돌리더라도 옆 건물 바로 한 건물씩만 지나더라도 실제 성형외과들이 기업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수요가 많구나. 이 수요가 많기 위한 것도 사실은 성형외과의 수요도 많을 것이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의 환자들의 니즈와 리스크까지 다 담당해야 되는 성형외과 의사들은 정말 심적 부담이 크겠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실제 이들의 연봉이 9,278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이 이 정도의 연봉을 주고라도 그 이상이더라도 능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을 잡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기업형 성형외과에서는. 그래서 4위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지금 연봉 4위에 올라가 있고요. 3위 도선사입니다. 여러분 도선사 처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전 이번에 자료 좀 준비를 하면서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항만의 승부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항만으로 들어오는 그 선박들이 그 항만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도선사. 실제 도선사를 찾아보면 파일럿이라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항만에 배가 제대로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승객들이 안전에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뭐 수신기로 배와 선장과 직접 컨트롤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중요한 직업으로 바다에서는 여겨지고 있는 직업이라 3위에 올랐고요. 실제 이 도선사의 연봉은 드디어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539만 원 정도 보통 평균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항구에 들어오는 배를 수로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인도 작업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제 도선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는 도선사가 되기 위한 그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조선사가 되는 이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해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10년을 바다 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6,000톤 이상, 6,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의 선장으로서 몇 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대형 선박을 끌었던 선장으로서의 경력 5년, 그리고 항해사로 10년 이상을 근무해야, 이 모든 조건이 맞춰져야 도선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도선사의 비중이 좀 적고요. 그래서 금액도 이 정도의 3위로, 지금 연봉의 3위로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이고요. 여러분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3위에는 아무래도 요 직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은 실제로 1억 652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유지이시고 어느 정도 뭐 학식과 이런 많은 것들을 갖추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하나 봅니다. 실제 이 연봉 1억이 넘는 연봉 말고도 이들에게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바로 품위 유지비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품위 유지비는 정말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네이버창에 여러분들 직접 검색만 해보셔도 금방 뜰 정도로 이런 품위 유지비 등을 다 합치면 실제 이들의 연봉은 2억이 넘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이 아닐까 해요. 연금이 죽을 때까지 12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 역시도 물론 많은 세파와 힘듦이 있긴 하겠지만 돼보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기업 고위 임원과 CEO를 들 수 있는데요. 저도 1위는 CEO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각 그룹들, 각 부서들을 컨트롤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그 많은 사원들이 모든 CEO의 정책과 어떤 그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심적 스트레스나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해안들, 경력들, 어떤 스펙을 쌓아서 한다고 하면 실제 CEO나 고위급 임원들이 받는 예를 들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1위로 직업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위 기업 고위 임원과 CEO 평균 연봉이 1억 98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대기업별로 분명히 세세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받는 연봉 이외에 플러스 혜택들이 참 많다고 해요. 뭐가 있을까요? 운전기사가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공되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법인카드 혜택까지 합친다고 하면 이들 역시 국회의원 만만치 않은 몇 억대를 호가하는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임원들, 뭔가 금전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역시 금수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는데, 과연 이들조차도 고민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을까. 과연 그거는 이 불린 금액, 이 불린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더 운용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투자나 자산 불리는 것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고, 여러분들과 지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기업 임원들, CEO들, 이런 직업을 가진 막대한 연봉이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조차도 투자라는 것을 고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적금이라는 형식, 적금이 누구에게든 한 통장, 두 통장 그 계좌 이상을 개설을 하면서 그 이자로 많은, 그래도 좀 나름의 혜택을 넣는 금액이 많을수록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적금 이자를 따라가지, 물가 상승률을 적금 이자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고요. 펀드 투자도 반토막이 나게 되는 현실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좀 눈을 돌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있기는 하나 그들 역시도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맛보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것조차 많이 어렵다 보니 투자가 마냥 막연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런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넣게 됐고요.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대표님께서 개발한 매매 기법과 투자 기법을 가지고 최근에 월 1000 이상 많게는 1억 이상 수익을 내는 투자자분들이 저희 그 기법을 배우는 회원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에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소개한 영상을 넣어서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임스 투자그룹 녹색 창에 제임스 투자그룹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맨 위쪽에 제임스 투자그룹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저희 제임스 투자그룹 블로그고요. 안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릴게요. VIP 트레이더 교육 밑에 스파르타 안내 그리고 VIP 수익 후기라고 해서 정회원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실제 들어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저희 실제 회원님들이 어떻게 매달 수익을 내고 있는지 매일 매매 일지도 밑에 있기 때문에 수익 낸 매매 일지별로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실제 계좌 인증한 화면하고요. 거짓이 아니라 실제 인증한 계좌 화면과 그 수익, 청산손익, 순손익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보분들, 예를 들어 초심자더라 하시더라도 조금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부터 들어가서 한번 수익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빨간색이 다 저희 누적 수익 후기고요. 이 안에서 현자님, 두 번째는 현자님 수익 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자님이시고요.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22일까지 근 22일 정도의 영업일자, 청산손익, 순손익, 원화환산 그 그래프를 캡처해 주셨어요. 잘 보이시죠? 여기서 보시면 청산손익이 1130달러, 5월 1일자 순손익 985.58달러, 5월 22일자 6100달러, 6010달러라고 해서 실제 프로 회원 현자님이 5월 22일자 원화 환산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얻으셨냐? 6,493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인증 캡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밑에 실제 현자님이 인증해 주신 내용이세요. 정말 그 대표님의 기법을 통해서 손실 거의 나지 않고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저희 지성님 3월 11일자 지성님이 올려주신 수익 후기고요. 자, 수익 인증 캡처 사진 올려주셨어요. 보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바로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시이고요. 옆에서 2월 14일자부터 3월 8일자까지의 실계좌 인증을 해주셨어요. 보면 청산손익 그리고 순손익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8일자에 보면 순손익이 7,606달러 합치면 자 여기 합계가 11만 8,338달러가 돼요. 원화환산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짠, 약 1억 3,400만 원의 수익을 내신 인증 후기를 올려주신 겁니다.